사회 1단원명 보면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예요. 자연이란 건 그야말로 이제 자연 환경이 되겠고, 위치적, 지리적 이런 자연 환경이 되겠고, 문화는 나라의 문화들이 되겠죠. 문화에는 다양한 것이 또 포함될 수 있겠죠. 의식주뿐만 아니라 노래도 있겠고, 의복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볼 게 세계 지도도 나올 거고, 지구본 모양, 디지털 영상 모양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나라의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적인 것과 기후와 또 그 위치에 따른 기후와 또 그거에 따른 의식주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볼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소단은 일단은 한쪽 넘겨봅시다.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몇 대륙이 있습니까? 몇 대양 몇 대주라고 하죠, 보통? 5대양 6대. 그렇죠.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자, 이 6대주에는 뭐가 있을까? 먼저 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남미, 북미 이렇게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남극, 북극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5대양 6대주 이렇게 할 수 있고, 5대양에는 뭐가 있을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또 북극해, 남극. 그렇죠. 북극해, 남극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것들 중 하나예요. 6대주에서는 여러분, 자, 요즘은 이제 대륙이 이거는 재미는 아직 학계에서 확실히 확인은 안 됐고,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발견이 요 뉴질랜드 옆에 있죠. 여기 옆에 이 뉴질랜드가 이쪽이 지금 오세아니아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대륙이 밑에 있다라는 가설보다는 밑에 이제 관측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대륙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게 좀 알아두면,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의 특징입니다. 세계 지도의 특징은 몇 가지로 있습니까? 4가지예요. 4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지구를 어떻게 나타내겠다?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을까? 조금은 다를까?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동그란 거를 잘랐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 늘린단 말이야. 늘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조금은 왜곡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자, 세계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어떻게? 한눈에, 한 번에 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쵸? 근데 지구본은 어때요? 동그랗죠? 한눈에 뒤쪽 것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뒤가 안 보이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눈에 모두 알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계 지도는 한 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보면은 세계 다 여러 나라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물론 이 지도 크기를 벽만하게 만들면 한눈에 못 볼 수는 있지. 근데 우리 볼 수 있을 만한 가로 1m, 세로 1m 이 정도로 뭐 만들면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두 번째 나오죠. 세계 지도는 실제 지구와 다른 점이 있다. 왜 다르다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동그란 거를 펼쳐서 늘리다 보니까 똑같다 아니면 조금은 다르다? 다르다. 특히 이런 데 보면은 원래는 요만한데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원래보다 좀 더 크게 그려진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3번 위선은 어디로 그은 선?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었죠, 이미. 위도와 경도 할 때 배웠죠. 자, 이렇게 가로로 그어진 선을 뭐라고 한다? 가로가 위선이에요. 가로죠, 가로. 여러분 이거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요 세로가 뭐라고? 경선. 세로선이. 그래서 위도 경도 얘기할 죠. 이 위도 경도 할 때는 위선과 경선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도 몇 도라고 그랬냐면, 그럼 위도가 이렇게 가로선이죠. 가로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로 0에서부터 올라가고,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로 숫자는 커져요. 근데 0이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는 실제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보기 편하게 위아래로 마이너스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다, 뭐 온도가 춥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는 북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북위. 왜 북일까요? 위성보다 북쪽이 있었어. 북쪽에 있으니까 북입니다. 방향이. 밑에는 뭐라고 할까요? 남이. 그래서 여기도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몇 도까지 나올까? 180. 180도요? 90도. 90까지. 사실은 90까지는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90까지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자, 경선은 세로로 그은 선으로 경도를 나타내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초 좌우선이 뭘까요? 본초 좌우선. 이거를 시간 기준으로 나타낸 선이야. 그래서 이게 자, 본초 좌우선으로 해서 자, 여기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시간 기준선입니다. 시간 기준선.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하냐면 동경, 이쪽으로는 서경.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동경일까 서경일까? 동경이에요. 우리나라. 알겠습니까? 자, 지금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세계지도 요 1, 2, 3, 4번 이해됩니까? 네, 지구본 보겠습니다. 지구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양인데 그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완전히 우리 지구가 이런 구체는 아니고 살짝은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라고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위성과 경선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지도와 똑같죠? 왜 그러냐면 위치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도 동일하게 위도와 경선이 똑같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느냐? 자, 예를 들어 여기 나라를 한번 표시해보면 자, 위도는 가로선이라고 그랬죠? 가로선 보니까 여기 숫자 몇 적혀 있습니까? 3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선 자리야, 위도로서? 위도 30이죠? 경도로 봅시다. 경도 세로선이랬죠? 자, 아까 여기였죠? 경도 위로 올라가 봐. 몇 도로 돼 있어? 75. 그러면 경도 몇입니까? 75. 그런데 동경입니까? 서경입니까? 동경. 그럼 여기다 사실 경도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 동경 75도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선생님 점 찍은 곳의 위치는 위도 30, 동경 75. 그러면 요걸 알고 지라면 여기를 가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위도 30을 찾아봅시다. 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 여기. 그쵸? 동경 70 찾아봅시다. 동경 70. 동경은 이쪽이고 70 여기 60이죠? 70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똑같은 곳이다. 아까 찍은 곳이랑. 그래서 숫자만 알면은 지도에서든 뭐에서든 지구본에서든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나라 위치 찾는 방법. 어떤 나라 동서남북 끝 지점 찾기. 자, 남쪽과 북쪽 끝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끝 하면 북쪽 끝은 여기겠죠? 북 이렇게 찾는 거예요. 동쪽 끝 여기 독도가 있겠죠? 울릉도하고 여기 동. 자, 남쪽 끝은 제주도하고 마라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남. 그리고 서쪽 끝은 어디 섬이 있겠죠? 즉
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끝을 이렇게 다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위선 찾는 거예요. 위선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북쪽에 이렇게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안 지나가겠죠? 근처에 이렇게 위도가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여기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어디냐면은 33이고 여기가 가까운 데가 43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일까 남일까? 위도의 위쪽일까? 적도에서 위쪽일까? 남쪽일까? 우리나라는 북이에요. 그래서 북이 몇 도에서 몇 도? 33에서 43. 자, 경도는 요거라 그랬죠? 우리는 아까 동경이랬어요? 서경이랬어요? 공격. 동경이라 그랬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가 124 정도 되고 여기가 132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우 북이 맞죠? 33에서 44, 124에서 132.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밑에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이거는 요즘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인터넷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대중교통도 그렇고, 여러분 다양한 거 엄마들 보면 핸드폰 어플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영상이에요. 자, 컴퓨터, 스마트폰 다 볼 수 있어요. 자, 종이와 달리 확대와 축소, 엄마들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어이,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겠다, 얘, 진성아. 그래서, 그러겠죠? 왜 형빈이 가다가, 엄마, 이쪽이 아닌데요? 저쪽인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아이고, 잘못 빠졌구나. 다른 데서 다시 들어오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우리 디지털 지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도. 요즘 우리 디지털 지도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맛집도 알려준다. 그쵸? 근처에 맛집, 좋은, 맛있는 고깃집. 이런 거 알려준다. 자, 보세요. 지도를 위성 사진으로도 볼 수 있다. 맞죠? 위성 사진으로 해서,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로드뷰도 있잖아, 다양하게. 그래서 길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은 차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자동차 있잖아. 내가 이상하게, 이게 집인데, 이거는? 차가 있잖아. 이렇게 차 위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큰 거를 앞뒤로 이렇게 달고 다녀. 그러면서 차가 계속 운전을 해. 그러면서 다 찍어. 선생님, 이거 실제로 봤거든,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찍더라고. 자, 이렇게 로드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엄마가 따라 본 적 많죠? 아닙니까? 아니요? 자, 4번. 여기 별표 3개만 합시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장단점이란 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각각이. 자, 보세요. 장점부터 보세요. 세계지도 한눈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다. 요거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딱 크기가 정해져 있죠? 확대와 축소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하나 여기 더 쓰세요. 확대, 축소가 어렵다. 불가도 맞죠? 그리고 나라 모양, 바다 모양과 실제와 어떻다?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밑줄 친 데는 여러분도 같이 밑줄 쳐주면 좋겠죠. 예쁘게 그어볼까? 자, 지구본은 뭐가 특징이니? 실제 모습과 비슷하다. 세계 지도보다 어떻다? 더 정확하다. 왜? 모양을 똑같이 크기만 줄여놓은 거니까. 세계 지도는 펴서 늘렸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똑같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한눈에 볼 수 있다 없다? 한눈에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니려면은 불편해 안 불편해? 여기 휴대가 어렵다. 가방에 지구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탐험 가는데. 그치? 가방에 지구본 들고 갔다가 집이 어마무시해지겠지. 영상지도. 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 기기에 가고 싶은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인터넷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종이 지도가 필요 없다? 필요하겠죠. 네. 인터넷 안 되는 곳에서 어떻게 봐요? 지구본 들고 다닐 거야? 아니죠. 그래서 지도도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하고 지구본도 필요하겠죠. 디지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셋을 잘 조화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디지털이 발달했다고 해서 종이가 완전히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책들이 전자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죠. 전자책 필요하니까 그냥 종이책이 필요 없다? 왜 아닐까? 책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자, 인쇄 종이도 책도 필요한 겁니다. 네, 자 봅시다. 오른쪽에 요거도 한번, 이거는 팁으로 보면 좋겠죠. 바다 이름이 양과 해, 태평양 있죠. 네.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북극해 이런 거 있죠. 양은 어떤 거? 매우 큰 바다. 해는 바다와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가 떨어진 작은 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자가 붙는 건 큰 바다, 해자가 붙는 건 작은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대 양 6대6 아까 얘기 나왔죠? 이렇게 해서 자 5대 양 아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요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요거 저기 대륙에 넣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인데 아프리카를 왜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안 매기는지 알겠습니까? 아프리카는 대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미, 남미라고 하고 아프리카는 그냥 아프리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잖아요. 아, 나라는 있어요. 근데 대륙으로는 그냥 아프리카는 하나의 대륙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세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들, 또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요거야. 그래서 앞에서 아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게 요거 보여주면서 하려고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북미, 남미는 이렇게 대륙을 따로따로 보지만 아프리카는 어떻게 본다? 하나로 본다. 요거 잘못 생각한 친구들도 있죠? 뭐 누군지 뭐 내가 묻지는 않겠어. 그냥 이번에 새로 배웠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누가 맞느니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을 한번 봅시다. 대륙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여러분? 땅이에요. 육지. 대양은 큰 바다. 아까 대양과 해, 양과 해 차이는 아까 봤죠? 양이 더 어떤 바다? 큰 바다. 해는 양보다는 조금 바다. 그럼 여기서 봐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그러면 두 개 그룹으로 나뉘겠죠? 양과 해. 이렇게 나뉘겠죠? 네, 요거 정도만 보고 다시 위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뭐라고 한다? 대륙이란다. 그린란드 어디 있어요? 응? 응? 그린란드가 어디 있어요? 캐나다요. 캐나다 옆에? 옆에야 위에야? 위에요. 위에 옆에? 좀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지구본상으로는 위에 있고 세계 지도상으로는 대각선에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뭐가 더 정확할까? 지구본. 지구본이죠. 모양은 지구본이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양이 조금 헷갈릴 때, 예를 들어 그린란드 같은 경우 넓게 펼쳐져 있단 말이야. 세계 지도 보면 이만큼 펼쳐져 있어요. 근데 지구본 보면 위에 요만큼만 있어요. 모양이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버리죠. 그럴 경우에 뭘 보면 정확하다? 지구. 지구본이 정확하다. 자, 대륙 봅시다. 아시아 어디가 있다? 우리나라. 대륙 중에 어떻다? 가장 크다. 세계 육지 면적의 몇 퍼센트? 30%. 자, 오늘 여기 이거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 오늘 보면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어디 다음 커? 그럼 넘버 2, 두 번째로 크다. 어떻게 돼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져 있다. 요거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북반구, 남반구 구분 기준. 네, 맞습니다. 적도입니다. 적도보다 위에 있으면은
북반구라고 하고 밑에 있으면 남반구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있다고요? 걸쳐. 그러면은 아프리카 여기 적도 위 아래로 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 그림 보면 이해됩니까? 네. 자,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에 어떻다? 가장 작다. 남반구에 있다. 그럼 적도보다 어디에 있다? 위 아래. 아래. 왜 아래예요? 남반구는 아래 있어. 그렇죠. 적도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세아니아 있죠. 하나의 썰 얘기해줬죠. 뉴질랜드 새로운 대륙도 될 수 있다. 이런 거 말해두고 아메리카만 보면 되죠. 어디 근처에 있겠다. 자, 여러분 미국이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있어요. 그럼 아메리카 중에 어디에 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뭐하고 뭐가 있을까? 위에 캐나다, 그 다음 밑에 미국. 미국, 북미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남미에는, 이거는 완전히 정확하게 막 그 경계선하고 이런 것까지 한 게 아니라 큰 나라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캐나다, 미국 있고, 남아메리카에는 여기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도. 자, 대부분 남반구에 이렇게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다. 남극해란 게 요거죠. 이렇게 접해 있다. 여기 남아메리카 여러분이 축구 잘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브라질.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메시가 아르헨티나잖아. 이런 나라들이 요는 남아메리카야. 몰랐지? 알고 있어요? 브라질. 브라질밖에 몰랐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붙어 있어요. 서로 옆 나라예요. 자, 요렇게 대륙이 됐어요. 자, 대양은 큰 바다 했고요. 여기 태평양 봅시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말로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세요. 태평양은 여기야, 여기. 엄청 크죠? 네, 제일 커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하고도 만나고 어디하고도 만나요?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하고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자, 대서양이란 건 봐봐. 여기 대서양 있죠?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에이? 대서양이 그럼 몇 개야? 2개 아니야? 이게 지구랑 여기 그렇죠. 이게 세계 지도와 지구본의 차이죠. 세계 지도로 또 보다 보면은 이게 몇 개로 보여요. 나누어서 2개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지구본을 합쳐보면 여기가 어떤 곳이야? 사실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대서양은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은 곳이다. 어디를 중심으로 잘랐느냐 때문에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를 중심으로 잘랐으면 태평양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로 보이겠죠. 그런데 대서양 중심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도양은 어디 있을까? 여기 아프리카와 여기 봐봐. 아프리카 여기는 어디야? 여기 아시아죠? 여기는 어디야? 그렇죠. 그럼 몇 개 대륙하고 만나? 3개 대륙하고 만나는 게 바로 인도양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그림 봤죠? 미국 옆에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미국하고 어디 사이? 유럽 사이. 자, 인도양은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극해는 어디? 북극에. 남극해는 남극에. 자, 대륙 바다 찾기 다시 한번. 태평양은 어디? 제일 큰데. 자, 대서양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 미국과 유럽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인도양은 어디랑 어디 사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 요렇게. 찾을 때, 쉽게 찾을 때. 밑에는 남극해, 위는 북극해. 요렇게 찾으면 5대양이 쉽게 찾아지겠습니다. 자, 밑에 각 대륙에 속한 나라. 아시아 너무 많죠, 사실. 여기 몇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다 들어봤죠? 어딘지 알고. 자, 아프리카는 소말리아, 케냐, 이집트, 나미비아, 뭐 앙골라 이렇게 있고 다른 데도 여러 나라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도 있겠죠? 또 우리가 그 컨벤션 후원하는 나라들 또 있죠? 여러분은 어디 후원합니까? 누구 후원합니까?
캄보디아? 나라가. 하하, 이 친구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럽 이렇게 있고, 생각해보니까 아시아에 빠진 데가 여러분한테 또 의미 깊은 나라가 있잖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선 나라로 인정 안 하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만은 중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또 민감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만에 또 가게 되겠죠. 북아메리카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자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있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가장 유명하죠. 자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선생님 다 못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봐서 헷갈릴 만한 거,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멕시코야. 멕시코를 남아메리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 북아메리카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이름 못 들어본 나라 갑자기 어디로 생각하냐면 아프리카로 생각해. 세르비아 이러니까 뭘로 생각해? 아, 아프리카겠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할 때 지도도 여러 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나라들 이름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대륙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아, 이런 대륙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한번 찾아보고 지도 놀이도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지도 놀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회과 부도 있죠. 사회과 부도 펴놓고 어느 나라 아니면 그 나라의 어느 도시 막 계속 위도 경도 찾기 그런 게임을 했었어. 선생님 진짜 빨리 찾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별의별 도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봅시다. 다음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모양. 면적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수학 시간에 뭐였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른 두 글자라면. 그렇죠. 넓이를 의미합니다. 넓이. 모양을 그 말 그대로 모양을 의미하죠. 자, 왼쪽에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세계 지도로 실제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세계 지도는 아까 세계 나라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계 지도로서 실제 영토 면적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정확하지가 않아서. 잘라서 어떻게 했다?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자, 보세요.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고위도라는 거는 이 위쪽을 의미해요. 이 위쪽.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돼? 부풀려지고 형태도 실제와 달라집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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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잡아 늘려서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이 지도로는 면적을 비교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영토의 면적, 그러니까 넓이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다? 러시아. 보세요. 나라 봐. 이만해. 엄청 크죠? 우리나라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 우리 여기 있네. 러시아 이만한 거야. 엄청 크지? 미국, 캐나다 잽이 돼야 안 돼. 중국하고. 그래서 세계 땅 제일 넓은 데는 어디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다? 중국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너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캐나다가 이만해. 엄청 크지? 손까지 하면. 미국보다도 훨씬 크죠. 땅 제일 넓은 나라 어디? 그 다음 어디? 캐나다라는 거예요. 세계 영토에서 제일 좁은 나라는 어디다? 바티칸 시국?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티칸은 어디냐? 여러분 보세요. 앞에 여기 나라 중에서 여기 정확히는 안 나왔구나. 자, 여기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잘 안 나왔네. 예. 이탈리아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이탈리아 땅 모양이 어때요? 이탈리아가 신발 모양이라고 하죠, 보통. 이탈리아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로마라고 있어요. 로마는 알죠? 네. 그 로마 안에, 로마란 도시 안에 이렇게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티칸은 이탈리아 나라 소속이 아니라 바티칸이라는 별도 나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은 누가 왕이냐? 교황이 왕이야, 교황. 알죠, 교황. 네, 교황이 이 바티칸 공화국을 다스리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의 면적은 몇만 킬로미터? 22만 제곱킬로미터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넓습니다? 83.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우리나라가 몇만 킬로미터이면서 세계에서 몇 번째로 넓습니다.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하나 상식 정도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나라마다 국경선 모양, 해안선 모양, 영토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경선이란 거는 꼭 땅으로 국경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삼면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죠. 그럼 육지로만 국경선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바다, 해안선 위주로도 국경선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삼면이 바다니까. 그래서 국경선이란 거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땅도 될 수 있지만 어디가 될 수 있다? 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다 모양에 따라서도 해안선의 모양에 따라서도 국경선의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국민 있어야 되고, 그 국민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고, 법,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두 글자로? 주권이라고 하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예요. 이 영토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땅만 영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토란 거는 육지도 포함하고 바다도 포함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늘도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토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이제는 4학년 때까지 막 그렇게 5학년 때까지 땅덩어리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다와 그 위에 있는 하늘까지도 영토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국경선이 단조로운 나라, 단조롭다는 것은 아주 복잡하지 않고 보기 쉽게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막 꾸불꾸불한 게 많습니까? 아니죠. 섬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게 없는 이런 나라를 단조로운 나라인데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이 나라는 이래! 라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 즉 땅 옆이 엄청 복잡한 나라. 우리나라도 남해 쪽으로 가면 여러분 해안선 복잡합니다. 막 밑에 보면 섬이 막 이렇게 남해 쪽으로 가면 막 위아래로 꼬불꼬불 막 섬도 여러 개 있고 해상국수도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이슬란드 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고 있죠.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의 나라.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칠레. 노르웨이도 노르웨이는 여기가 아니죠. 나라가 오세아니아 쪽에 있죠. 오세아니아라네. 뉴질랜드가 그런데 유럽이죠. 미안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 칠레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 칠레가. 근데 페루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남아메리카는 조금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위아래로 쭉쭉 뻗은 나라들이 좀 많아요. 둥근 모양의 나라. 이거 나는 오각형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타원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뭐 네모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나라를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국경선이 반듯한 나라는 자 대부분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곡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산, 바다 이런 것들 있죠. 특정 지형지물 그런 걸 위주로 나라를 잘랐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땅을 정확하게 재는 막 그런 도구, 기구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 이런 게 거의 완전히 정해졌잖아. 나라가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비슷할까? 나라 그 국경선이?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환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선이 어떻게? 직선. 왜 그러냐면 북위 49도를 국경선으로 정했어요. 아예 북위. 위도죠. 위도는 꼬불꼬불하니까 직선으로 되겠습니까? 직선. 직선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으로 국경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국경선이 뭐다? 직선이다, 곡선이다?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은 직선이 돼요. 자,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여러 나라 소개하기. 이거 여러분이 이제 한 4, 5월 되면은 이제 수업 때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면은 자, 디지털 영상 지도, 지구본을 이용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떻게? 휘 둘러보면은 알 수 있겠죠. 세계 지도를 보고 아르헨티나 주변 주변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겠죠.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면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도시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맛집도 알 수 있다. 대만에 무슨 맛있는 집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그쵸? 이제 1년 안 남았죠? 그러네. 가서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제일 기대되는 건 뭐야? 타이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 좀 가지 말고 쉴까? 아, 진짜? 여러분 이제, 에? 빌딩. 타이베이 101? 네. 형 누나들한테도 들어보고 여러분도 이제 조사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조사를 해보면서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할 때 건의를 하면은 최대한 언니 오빠들은 먹고 싶던 거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최대한 건의하면 선생님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 일주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하면 되겠고요. 꼭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제 문제 핵심 개념 문제 있는데 여기 위에 선생님 개념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세계 지도는 둥근 지도를 어떻게 평면으로 그러니까 잘라서 넓히다 보니까 실제랑 모양이랑 같다 다르다. 그런데 좋은 점은 뭐 어떤 눈에 볼 수 있다? 네, 지구본은 실제 모습이랑 같다 다르다. 그때 그렇지만 한눈에 볼 수 있다 없다. 휴대하기가 편리하다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 네, 자 여기 나오네. 모두 뭐와 뭐가 있다? 경선과 위선. 경선이 세로일까? 위선이 세로일까? 자, 경선이 요렇게 된 거야. 위선은 요렇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경선, 위선.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항상. 경선은 어떻게? 세로로. 위선은 가로로. 자, 같은 점 이렇게 있고 다른 점은 뭡니까? 세계 지도는 평평하고 지구본 실제랑 똑같고 이렇다 했다. 영상 지도는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등 바탕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여러 대륙 몇 대양 몇 대주? 5대양 6대주. 5대양 얘기해 볼까요? 처음 제일 큰데 아시아. 5대 양인데요. 양 바다양인데 태평양이죠. 그 다음 큰데 어디라 했어요? 대서양. 대서양 난 큰데 얘기 안 해줬는데 그냥 제일 큰 데만 말해줬는데 속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데가 대서양. 자,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게 인도양.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북극해. 요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자, 뭐가 제일 크고는 딱 하나야. 바다는 태평양만 제일 큰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륙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뉘는 거예요. 대륙 제일 큰 대륙이 어디? 아시아. 아시아. 두 번째가 어디? 아프리카. 아프리카. 세 번째 두 개로 나뉘었는데 두 개로 유일하게 두 개. 북,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 뭐가 있어? 유럽. 오세아니아. 그 다음 유럽.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요게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이 갔죠. 1, 2.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디 가면 여러분이 중2 때 갈 유럽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럽까지 갔다가 두 개로 나뉜 나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오세아니아.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면 빠르겠죠. 제일 큰 1, 2번 여러분 중2 때 갈 곳 두 개로 나뉜데 마지막 오세아니아. 이렇게 외워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외울 때도 여러분 기억에 잘 남도록 이렇게 연상하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세계 여러 대양 요거 했죠? 대륙에 속한 나라, 아시아는 우리나라하고 인도, 베트남, 대만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나라들 읽어보면 되겠죠? 요건 딱히 어려운 게 없어서. 자, 여기 5번 세계 여러 나라는 영토와 면적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 나라가 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 같을 수가 있어요. 면적이? 모양이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엄마가 수제비를 뗐어. 탁 떼서 탁 넣죠. 모양이 다 어떨까? 조금씩 다르겠지? 그럼 크기도 어떻겠어 또? 다르겠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걸 뭐 누가 이렇게 나라를 다 떼서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제일 넓은 나라 어디라 그랬어요? 땅 제일 큰데 어디라 했어요? 그 다음 어디라 그랬어요? 미국, 중국 아니라 그랬죠? 캐나다라 했죠. 자, 바티칸은 어떤 나라?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 좁은 나라. 작은 나라라고 하긴 면적은 작다라고 안 그래요. 넓다, 좁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83번째로 넓다는데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되겠죠. 나라마다 영토 모양이 다르다. 국경선이 단조로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된댔죠.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 아이슬란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는 주변에 뭐가 많다? 섬 또는 바다. 바다하고 섬이 근접한 데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해. 왜? 물이 땅을 깎으면서 그 땅이 떨어져 나와서 뭐가 돼? 섬이 되는 그런 곳들이 특히 복잡합니다. 화산으로 만들어지는 섬도 있잖아요. 있어요. 하와이 같이. 그런 곳들은 예외야. 그런 섬들은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 있지 않아. 왜 그러면 밑에 열점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랑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바다 근처에 있는 곳들은 깎이고 이건 무슨 작용이라 그랬어? 깎이는 작용 두 글자로 침식 작용이라고 했죠. 침식 작용. 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 어디 많이 있어? 남아메리카 쪽에 있고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칠레 이렇게 있다. 둥근 모양 나라 탄자니아, 체코, 레소토 나라들 한번 보면 되겠고 6번 세계 지도, 지구본, 영상 지도 이거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 중단원이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숙제는 뭡니까? 문제 풀어오기로 숙제를 하겠습니다.